자, 그 프린트 8페이지 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좀 닫아주지 않겠네. 뉴턴의 운동 1, 2, 3법칙 중에서 그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뉴턴의 제2법칙 있죠? 네. ma = f. 그거를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뉴턴의 제2법칙으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초기 조건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가속도를 알게 되면 이 물체가 특정 시각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속도를 가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배우는 부분은요, 마찰력은 다 무시하는 그런 문제들만 배우게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무시무시한 평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무시무시한 평균. 근데 그 웃음의 주기가 너무 일정하면, 예를 들어 하하하하 이건 티가 납니다. 잘 연구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 놓여 있고요. 오른쪽으로 F1, 왼쪽으로 F2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요 F1하고 F2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고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바뀌겠죠. 정지 상태였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이때 직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좌표축을 하나 세우고 문제를 풀면 편리한데, 주로 저는요 가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ma = f 할 때 a를 플러스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아무 때나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 가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둘 거고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1, F2 말고도 사실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도 있지만, 이 수직 방향의 힘은 어차피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는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바뀌는 부분만 힘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ma = f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ma = f1 더하기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f1 빼기 f2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써본 이유는, 원래 힘이라는 것은 합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한다는 의미가 원래 맞습니다. 더하는데 f2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충분히 그냥 익숙하다면 그냥 f1 빼기 f2 바로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만 이렇게 써볼게요. 힘을 합한다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앞으로는 그냥 f1 빼기 f2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량 n과 f1, f2를 하면 a를 알 수 있고요. f1하고 f2의 크기가 일정하면 m이 일정하기 때문에 a도 일정하겠죠. 그러면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금씩 복잡한 이제 상태로 계속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질량이 라지 m인 a와 질량이 스몰 m인 b가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여기서 a를 오른쪽으로 f의 힘으로 미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은요, a하고 b는 만약에 a가 오른쪽으로 1m 움직이면 b도 오른쪽으로 1m 움직이겠지. 그리고 a가 오른쪽으로 2m/s면 b도 오른쪽으로 2m/s고요. a가 몇 초 5m/s씩 증가하면 b도 몇 초
5m/s씩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운동 방정식과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 표시해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F는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A를 오른쪽으로 F의 크기로 힘으로 밀죠. 근데 여기 보면은 A하고 B가 서로 맞닿아 있죠. 항상 물체와 물체가 맞닿아 있으면 그 맞닿아 있는 면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서로가 서로를 밉니다. 그거를 수직 항력이라고 해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그래서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B는 A를 왼쪽으로 미는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F1이라고 두고 볼게요. 그럼 AB가 오른쪽으로 가속하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둬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F1이고 얘는 플러스 F1이지. 그럼 이 마이너스 F1은 작용점이 어디예요? A입니다. 그럼 여기서 작용점이 A인 힘은 요 F하고 마이너스 F1 이렇게 있겠지. 그럼 작용점이 B인 B에 작용하는 힘은 요 F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MA 꼴 F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A는 질량이 라지 M이죠. 그리고 가속도는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F하고 마이너스 F1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뉴턴의 제2법칙을 쓴 거고요. B에 대해서 써보면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A하고 B가 같을 거니까 똑같은 문자 A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F1 끝이죠. 요게 B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F는 A에 작용하는 힘이지 B에 작용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B에 작용하는 힘은 F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좌변끼리 더해보고 우변끼리 더해볼게요. 좌변을 더해보면요 이렇게 되죠. A하고 B의 식에서 좌변끼리 더한 겁니다. 우변끼리 더해보십시오. F만 남죠. 자, 그럼 요 식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요건 사실 뭘 한 거냐면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걸 연립하는 과정에서 F1을 소거한 과정입니다. A하고 B가 서로 미는 힘을 소거하는 과정인데, 근데 처음부터 이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세우냐 하면 A하고 B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어차피 A하고 B는 매 순간 운동 상태가 같죠. 위치도 똑같이 변하고 속도도 똑같고 가속도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요. 이 힘과 이 힘과 이 힘이 모두 작용점이 같아집니다. A 플러스 B 요 한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1과 F1이 한 덩어리로 보는 순간 작용점이 같아지니까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F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덩어리의 전체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죠. 거기다 가속도 곱한 게 합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합력은 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됩니다. 작용점이 같으니까. 그러면 F 하나만 남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서로 분리했을 때 표시를 했던 서로가 서로를 미는 힘 혹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들을 몰라도 됩니다. 그걸 몰라도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요식을 먼저 세워보는 게 좋아요. 그럼 가속도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문제에서 A가 B를 미는 힘 혹은 B가 A를 미는 힘을 물어본다면 요 두 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더 써보면 돼요. 둘 다 써볼 필요 없이. 그럼 여기서 구한 가속도를 여기에 집어넣거나 혹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F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가 같다면 한 덩어리로 보고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시 무시무시한 이 바닥면 위에 두 물체가 놓여 있고요.
그다음 무시무시한 실로 연결되어 있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흥. 흥.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B를 오른쪽으로 FM으로 당기고 있는 경우를 한번 볼 텐데요. 역시 얘가 오른쪽으로 속도가 점점 변하겠죠. 이쪽을 플러스로 둘 거고요. 그다음 실은요. 장력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왜냐하면 실은 항상 팽팽하죠. 팽팽한 상태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근데 실이 물체를 밀 수는 없어요. 실이 물체를 밀려면 실이 바늘처럼 딱딱해야 됩니다. 그래야 밀 수 있잖아요. 밀려고 하는 순간 흐늘흐늘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은 무조건 당길 수밖에 없어요. 실은. 그래서 장력의 방향은 항상 그 물체와 연결된 부분을 당기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력은요. 항상 크기가 같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둘게요. 장력을 텐션의 앞자를 따서 T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트링 포스의 앞자를 따서 S로 표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도 어차피 힘이니까 그냥 F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제 그냥 개인 버릇입니다. 저는 그냥 T로 표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단 요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제가 한 번만 증명하고 앞으로 계속 쓸게요. 장력이 같다라는 거는 이나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 얘를 당기면요 일단 실이 팽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실이 팽팽해지는데 요만큼의 실을 놓고 만약에 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녀석의 질량을 M1이라고 가정하고 요만큼 실에 대해서 MA 이꼴 F를 써볼게요. 써보면은 M1A 이꼴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속되고 있죠.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M1A 이꼴 T2 빼기 T1 이렇게 되겠지. 지금 요거에 대해서 MA 이꼴 F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 A는 0이 아니죠. 가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A는. 근데 실의 질량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요 질량이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0이. 그럼 0인 숫자와 0이 아닌 숫자를 곱하면 얘는 0이 되죠. 그잖아. 0이랑 0이 아닌 숫자를 곱하면 0이 되잖아. 그 말은 T1하고 T2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임의로 범위를 잡은 거잖아요. 어디를 범위로 세워도 실에 걸리는 그 부분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이 하나의 실이면 모든 지점에서 장력이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에 달려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면서 크기가 같은 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요걸 앞으로는 추가 설명 없이 장력은 같다라는 걸 쓸 겁니다. 실이 같으면. 그럼 여기서 A에 작용하는 힘은 T 하나죠. B에 작용하는 힘은 F 빼기 T죠.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A하고 B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요 세 힘의 작용점이 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T하고 마이너스 T는 없어지죠. 그러면 굳이 T를 구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가속도만 알면 될 때에는 A하고 B를 하나로 묶고 식을 세우는 게 편리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하나로 묶었으니까 가속도는 F. 그래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과 F만 알면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이자 A와 B를 하나로 묶었을 때 그 물체의 가속도 A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장력 T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A나 B 중에 하나는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둘 다 써볼게요. 둘 다 써보면 A 같은 경우에는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B는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작용하는 힘이 T 하나죠. 그죠? 그리고 B는 작용하는 힘이 F 빼기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질량을 알고 힘을 알기 때문에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집어넣으면 요 식과 요 식에서는 이제 가속도까지 알게 되니까 T만 모르는 상황이니까 T를 구할 수 있겠지. 예, 그렇게 이제 모르는 것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석대로 문제를 푼다면 요거 세우고 요거 세워서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모르는 게 A하고 T 두 개잖아요. 모르는 게 두 개고 식 두 개면 풀리잖아. 예, 풀릴 수 있는데 요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그냥 A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이제 또 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녀석이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도르래. 뭐 괜찮아요.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늘 아프네요. 자, 혁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B가 위아래로 운동 상태가 바뀌잖아요. 근데 A에 작용하는 중력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 같은 경우에는 중력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죠. 어차피 바닥이 떠받치는 힘과 중력이 상쇄됩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 변화와 관계 있는 힘만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럼 또 어떤 힘들이 있겠어요? 여기에 실이 있으니까 실이 당기는 힘이 있겠죠. 장력, TT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르래에 의해서 꺾여 있긴 하지만 똑같은 실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얘는 잘 보면요, 만약에 B가 아래쪽으로 1m 움직이면 A도 오른쪽으로 1m 움직이고, B가 이 순간에 만약에 아래쪽으로 2m/s의 속도를 가진다면 A는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를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B가 아래쪽으로 매초 5m/s씩 증가해서 가속도가 5m/s 제곱이라면 A의 가속도도 오른쪽으로 5m/s 제곱입니다. 방향 빼고 다 같죠. A가 오른쪽일 때 B는 아래쪽이죠. 그래서 좌표축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A는 오른쪽, B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요 T는 플러스 T가 되고 요 T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 얘는 정확히 이 경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요 A하고 B가 수평면에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스몰 mg로 당기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완전히 다를 게 없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하나로 두고 MA 꼴 F 세울 수 있겠지. 그죠? 이 두 개를 더하고 가속도 A는, 그럼 여기 합력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mg만 남겠죠. 왜냐하면 A하고 B를 하나로 묶으면 T, T, mg 요게 다 작용점이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T와 마이너스 T는 상쇄돼 버립니다.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만 알면 이번에는 가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장력 T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A에 대해서나 B에 대해서 중에 하나는 써봐야 됩니다. 우리 연습이니까 다 써보면 A는 힘이 T밖에 없지. 그래서 MA 이꼴 T가 되겠죠. MA 이꼴 T.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면 이미 끝납니다. 여기서 A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T가 나오죠. 근데 우리 연습삼아 B도 마저 써보면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해놓고 시작하면 되죠.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을 플러스 이쪽으로 두었으니까 플러스 mg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mg 마이너스 t 이렇게 세우면 잘 세운 거예요. 맞는지 확인해 보면 좌변끼리 더하면 요게 되고요, 우변끼리 더하면 요게 되면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하나만 더 하고 연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도르래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정지 상태였다면 라지 mg가
스몰 mg보다 크니까 B는 위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고 A는 아래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리고 요 실은 똑같은 실이니까 장력이 크기가 똑같겠지. 그 장력은 항상 실이 물체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잡아당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위쪽 방향이죠. 방향. 근데 좌표축을 세워보면 A가 아래로 갈 때 B는 위로 갑니다. A의 속도가 아래쪽 방향일 때 B의 속도는 위쪽 방향이고 A의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일 때 B의 가속도는 위쪽 방향이니까 좌표축을 세우려면 부호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B를 위쪽을 플러스로 두면 A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또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또 B가 있고 또 A가 있고 있는데 요 A를 오른쪽으로 라지 mg, B를 왼쪽으로 mg 당기면은 이 상황과 똑같은 장력이 여기 걸리게 됩니다. 가속도도 같고요. 운동 상태가 똑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눈치껏 해볼 수 있겠죠. 전체를 하나로 두고 먼저 써볼 수 있겠지. 그럼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a는 얘가 지금 플러스 t죠. 얘는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지. 장항점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럼 남는 거는 플러스 mg하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mg가 되죠. 그래서 힘이 라지 mg 빼기 스몰 mg 이렇게 됩니다. 역시 두 물체의 질량만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면 바로 연립하는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력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A에 대해서와 B에 대해서 MA 이꼴 F를 해봐야 되죠. A에 보면 MA 이꼴 뭐가 됩니까? 라지 mg 빼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라지 m하고 스몰 m하고 g는 아니까 a만 구하면 t를 알 수 있죠. a를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자, b도 마저 해보면은 스몰 ma는 이번에는 t 빼기 스몰 mg 이렇게 됩니다. 역시 검산해보면 좌변끼리 더하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a가 되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t가 날라가죠. 요거 라지 mg 빼기 스몰 mg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팁을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놓고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하라. A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합력은 힘을 다 더한 거잖아. 그러면 라지 mg는 아니까 t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요거 빼기 t 하면 되잖아. 근데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합력 이꼴 ma잖아요. 그래서 전체 방정식으로 a를 구했다면 그냥 요 a를 a의 질량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a에 작용하는 합력이 됩니다. ma 하면 t를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a에 작용하는 합력이 돼요. 마찬가지로 A를 구하는 순간 B의 합력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B의 질량에다 그 가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합력이 됩니다. T를 모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합력을 구하라고 할 때는 알짜힘을 구하라고 할 때는 가속도를 구해서 그냥 질량에다 곱해주면 그냥 합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 좀 기억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딱 하나 저울에 대한 얘기를 좀 부수적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그 용수철 저울이 문제 간혹 등장을 해요.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 천정에 용수철 저울이 있고요. 근데 용수철 저울은 항상 무시무시한 용수철 저울이 또 등장합니다. 질량을 무시합니다. 이 용수철 저울은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중력은 없습니다. 있고 여기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달려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에 나타나는 눈금은 몇 뉴턴이에요?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하면 20뉴턴입니다. 20뉴턴.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천정에 용수철 저울이 안 달려 있고요. 이렇게 벽이 있고요. 벽에 용수철 저울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르래가 있어요. 도르래가. 그리고 여기에 2kg짜리가 달려 있어요. 이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얼마겠어요? 20뉴턴이죠. 20뉴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용수철 저울이 역시 수평하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르래가 2개가 있습니다. 도르래가 2개가 있고, 이번에 양쪽 끝에 2kg짜리가 이렇게 2개 달려 있어요. 2개 양쪽 끝에. 근데 평형을 이루겠지. 이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얼마일까요? 20뉴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 세 개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양쪽에서 용수철 저울을 20뉴턴씩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확인해 보면 얘 지금 중력이 20뉴턴 작용하죠. 근데 얘가 평형이잖아요.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장력이 20뉴턴이어야 되고, 요거는 두 장력이 같은 실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도 20뉴턴이어야 되니까 얘가 20뉴턴이어야지 용수철 저울이 평형을 이루죠. 용수철 저울은 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질량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20뉴턴씩 당기고 있는 상황 맞죠? 이때 40뉴턴이 아니라 20뉴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이죠. 중력이. 그럼 장력도 2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요 장력 같은 실이잖아요. 20이 돼야 되니까 얘도 왼쪽으로 20이어야지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때 20뉴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금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 20, 장력 20이죠. 요거 20이 돼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중력 20, 장력 20이죠. 그럼 실이 같으니까 이것도 20이죠. 양쪽으로 20뉴턴씩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면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20뉴턴이라는 겁니다. 40뉴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에서 용수철 저울이 등장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상황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수철 저울을 그냥 무시하고요. 여기 실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용수철 저울도 실의 일부다 생각하고 쭉 하나의 실이다 생각하고 그 실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또 하나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저울이죠. 그냥 저울. 예. 그냥 저울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이렇게 저울 완벽한 저울이죠. 예. 저울 위에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mg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중력 mg가 있고 저울이 얘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mg가 됩니다. 그럼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력은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을 구할 때는 수직 항력을 구하면 됩니다. 수직 항력을.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저울 위에 비커가 있고 여기 물이 있고요. 요 안에 막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실이 연결돼 있어. 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저울의 눈금 같은 거 물어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녀석을 하나로 놓고요. 이제 얘도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저울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고, 그죠? 그다음 요 자체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가 있고 그다음에 부력의 반작용력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물이 얘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력이 요 물체가 물을 아래로 누르는 힘이에요. 그러면 그 세 힘이 요 비커와 요 물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세 힘의 평형식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직 항력이 구해지겠지. 그 수직 항력이 결국에 저울이 비커를 떠받치는 힘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력이 비커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어서 저울의 눈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울의 눈금을 구할 때는 항상 그 떠받치는 물체의 수직 항력을 구하면 된다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차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결국에 MA 꼴 F를 통해서 A를 구하면
결국에 초기 조건과 A를 하면 운동 상태를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요게 역학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자세하게 해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학에서 세 개의 중요한 식이죠. F 이퀄 ma 하고 운동량은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 중에서 F 이퀄 ma 한 개를 한 겁니다. 한 개를 한 거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식을 할 거예요.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식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식까지만 하고. 우선 운동량과 충격량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그냥 나온 개념이 아니고 F 이퀄 ma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리량인데, 우리는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운동량은 P로 나타내고요. 기호로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좀 파란색으로 적을까요? 그리고 충격량은 충격량 자체가 용어가 있더라고. 임펄서스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I라고 표기를 하고, 요거는 힘과 시간의 곱이에요. 요건 쓸 때 그냥 T라고 쓰기도 하고, 어차피 얘는 몇 초 동안의 충격량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면 0초부터 3초까지의 충격량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이라는 의미에서 델타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고요. 그래서 똑같은 총알이라도 질량이 같더라도 손으로 집어 던진 거랑 총으로 쏜 거랑 속도가 다르죠.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속도라도 자동차냐 트럭이냐 비행기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죠. 운동량이. 그래서 여기 질량과 속도의 곱이 운동량이고요. 이 단위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에다가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곱해준 게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충격량은 힘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곱한 거예요. 힘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뉴턴이고요. 시간의 단위가 초입니다. 세컨드 맞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 두 개가 같습니다. 단위가 한번 해보면요. F 이퀄 ma잖아요. F의 단위가 n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잖아.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럼 요게 뉴턴이에요. 요게 뉴턴이에요. 여기다 시간을 곱해봐요. 초. 그럼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이거 단위가 같습니다. 단위가 같다라는 거는 등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등식은 단위도 같아야 되거든요. 요하고 무슨 모종의 등식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제가 써놨는데요. F 이퀄 ma죠. ma인데 a 대신에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질량을 곱하면 시간 변화량 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버려요. 이게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잖아. 근데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게 운동량으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요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다가 시간 델타 t를 곱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계식이 됩니다. F 델타 t는 mv 빼기 mv0가 됩니다. 요게 이제 뉴턴의 이 법칙으로부터 나온 또 다른 이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F 델타 t는 mv 빼기 mv0 이렇게 되고요. 중요하니까 그냥 글로도 써볼게요. 충격량은 충격량을 요 밑줄 위에다가 안착시키면 되겠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은 건 아니고요. 운동량은 변화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센스를 믿어볼게요. 요 F는 뭘까요? 훌륭합니다. 합력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세 가지 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전부 다
합력입니다. 이게 F 이꼴 MA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 F가 합력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합력입니다. 합력. 근데 이 식은요 아주 일반적인 식은 아닙니다. 이건 힘이 일정할 때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힘이 일정할 때만.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적분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힘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게 힘의 크기죠. 요게 시간이고 이렇게 힘하고 시간 곱하면 면적이 되죠. 면적이 되는데 이렇게 힘이 일반적으로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벽에 공이 부딪히는 경우 벽하고 공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보면요. 공이 받는 힘을 보면요. 공이 찌그러질 때까지, 공이 최대로 찌그러질 때까지는 힘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때가 공이 최대로 찌그러진 순간이고요. 공이 이제 찌그러짐이 풀리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공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벽으로부터 떨어지면 받는 힘이 다시 0이 되버립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충돌이 이래요. 충돌하는 동안에 힘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실제로는 이게 적분을 해서 구해야 돼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잘게 나눠서 이게 더한다는 뜻이죠. 잘게 나눠서 0에서 t까지 직사각형을 다 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면적으로 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 면적 자체가 숫자로 주어집니다. 숫자로. 근데 이게 충격량이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면적이 충격량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충격량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FT 그래프에서 면적. 근데 만약에 이렇게 힘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힘을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면적으로 요 값을 알 수 있거나 알 수 있는데 그때 요거는 이때 이 힘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맞습니다. 평균 힘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힘이 일정한 것처럼 두고 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식을 세웠을 때 이 힘 F는 평균 힘을 의미합니다. 대표값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힘이 변한다고 몇 뉴턴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 안 되잖아. 대략 한 이 정도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때 요 값을 씁니다. 만약에 FT 그래프에서 면적을 안다면 면적 이꼴 F 곱하기 충돌 시간 이러면 요걸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면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알 수 있다면 요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식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충돌은 대부분 힘이 바뀌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얘도 측정하기 어렵고 충돌 시간도 측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나머지는 측정하기 쉬운 값들만 남습니다. 질량하고 속도는 측정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충돌 과정을 분석하기 용이한 식이 됩니다. 식이. 이제 얼추 설명은 다 했는데 몇 가지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 운동량과 충격량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질량은 방향이 없지만 속도가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은 방향이 없죠. 오른쪽으로 3초 이런 거 없잖아요. 예, 방향 없는데 힘은 어때요?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의 특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만약에 공 A와 공 B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같죠? 그리고 동시에 충돌하니까 충돌 시간도 같죠? 그러면 충격량도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입니다. 방향은. 그러니까 A하고 B가 충돌했을 때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근데 각각 A가 받는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리고 B가 받는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크기가 같습니다. 예, 부호는 반대가 되고요. 예. 그래서 충격량도 약간 작용 반작용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충돌 시간 같거든요. A, B가 충돌하면 A하고 B가 충돌하는데 A는 B하고 2초 동안 충돌하고 B는 A하고 3초 동안 충돌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매 순간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대칭적으로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고.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평균임 설명했고, 자 그럼 오늘 그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시 EBSI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충격을 받으니까 뭐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이 운동량이라는 거고요. 제가 하나 용어를 하나 빠뜨렸는데 요게 또 충격력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충격력. 충격력과 충격량은 다른 거예요. 이게 충돌 시에 충격에 의해서 받는 힘력자를 쓴 겁니다. 힘. 그러니까 충격력은 힘입니다. 힘. 근데 충격량은 힘이 아니라 힘에다가 시간 곱한 거지. 그래서 충격력, 충격량은 다른 겁니다. 충격력은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력이라는 용어를 저는 되게 싫어요. 그냥 혼란만 주는 것 같거든요. 그냥 힘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충격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좀 충격량과 좀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충격력은 역자 붙으면 다 힘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합력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임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력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약간 좀 중의적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일정하면 평균 힘의 의미이면서 그냥 힘이기도 하고요.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렇게 식을 쓰면 평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려면 반드시 합력이어야 됩니다. 그걸 잘못하면 이제 식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력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식 중에 두 번째 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식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뉴턴의 이법칙과 더불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